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웨인타로입니다. 자, 오늘 리딩의 주제는요, 정확히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을 주제로 한 리딩이고, 제가 왜 이 주제를 갖고 왔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훈님, 당장 한 달 뒤, 3개월 뒤, 뭐 길어야 6개월 뒤를 보는 것도 궁금한데, 무슨 벌써부터 1년 뒤를 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의 마음이긴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이라서 가지고 왔지만, 제가 요즘 들어 1년 후에 내가 어떨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일기를 좀 꾸준히 쓰는 편인데, 일기장이나 이렇게 좀 제가 메모해뒀던 것들이나 이런 파일들, 사진첩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좀 혼자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작년에 어땠나? 작년 이맘때 내가 어땠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문득. 그래서 사실 일기는 그때그때 쓰고 기록해두는 용으로 저 혼자 보기 위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년 이맘때를 제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내 고민이 뭐였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과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는 무엇이 있었을까? 나는 작년 이때 어떤 상태였나? 어떤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나? 어떤 걸 되게 궁금해 했을까? 왜냐면 작년 이맘때는 제가 올해 이맘때에 일어날 혹은 겪고 있을 거를 아예 몰랐을 거 아니에요. 굳이 타로 카드를 펼쳐보거나 굳이 점을 쳐보지 않는 이상 저는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렇게 오래가 됐는데, 이런 의미로서 제가 작년 이맘때 일기들을 쭉 보다가 내가 작년에 이러이러한 게 있었구나.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거는, 제가 작년에 나는 내년에는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혹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혹은 해결됐을 거야, 해결되길 바래 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런 의미로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미리 한번 보게끔 해드려야겠다.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내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한테 다가올지 그 깊이나 무게감이 좀 다를지도 모르고, 만에 하나 내년에 흐름이 이렇다라고 나올 경우엔 내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고 차라리 좀 더 현실적이고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일들을 좀 착착착 해나갈 수도 있겠다. 혹은 준비할 게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리딩이라 저한테는 3개월, 6개월보다 1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장기적으로 보고 내년 이맘때쯤엔 내 인생이 어떻게, 내 일상이 어떻게, 내 고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를 우리 한번 미리 보도록 합시다. 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딩을 준비해봤고, 댓글로 그냥 어떤 이야기든 써주셔도 돼요. 내가 해당한 번호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내가 내년에 이뤘으면 하는, 혹은 내년에 해결했으면 하는 일들, 내가 바라는 일들이나 소원이나 소망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미리 적어보시는 거, 아니면 미리 확언을 해보시는 거죠. 난 이런 것들을 이뤘을 거야. 난 이런 게 해결됐을 거야. 난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댓글로 미리 확언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오늘 리딩에서 댓글 추천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카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카드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카드에 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리딩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카드 보고 있는데 1번 분의 1년 후 모습에서 굉장히 당당한 인물의 카드가 보여져요. 그리고 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느낌,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번 분이 지금은 여러 가지 고민 혹은 뭐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나 요즘 우유부단하고 자기 결정도 잘 못하고 또 뭔가 사람한테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빠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굳세게 살아가고 싶고 열정과 의욕을 막 펼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1년 후에 우리 1번 분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을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아마도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 내가 그려놓은 모습,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정도 주체성이 있고 굉장히 당당한 스타일이야. 당돌해. 매사에 똑 부러지고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이렇게 좀 당당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하면 1년 후에 내 모습도 여전히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여 주셔도 돼요. 지금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도 1년 후에는 여전히 혹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서 굉장히 당당하고 당돌하고 현명하고 주체적이고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전반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일 먼저 보여져요. 이게요. 단순히 감정적이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좀 태도를 세우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그저 감정만 가지고 나 갑자기 나 당당해질 거야. 뭐 오늘부터 당당해져야지. 나 당당해지고 싶어. 이런다고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준비가 되어지고 내가 바랬던 거,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이뤄가면서 또 성취해가면서 또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내가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는 당당함이거든요. 그래서 전 1번 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1번 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 1번 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생각하고 계신 일 뭐가 됐건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의 1번 분의 모습이 1년 후에 1번 분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준비되어 있는 게 더 많을 거고 그걸 무기 삼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이루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도 보여져요. 자, 1년 후에 우리 어떤 이슈,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좀 볼까요? 자, 과거의 인연에 대한 카드가 보여지고 어떤 소속감, 공동체 이런 카드들도 보여져요. 즉 1년 후에는 1번 분이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나 과거에 알고 지냈던 인연이나 과거에 나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 뭐 등등등 어떤 관계에서 좀 큰 의미가 생기거나 큰 인연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시 접하는 일이 생기거나 연락을 주고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일이나 기존의 집단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곳이든 간에 내가 1년 후에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좀 새롭게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곳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오랫동안 좀 정체되었던 일이 있을 거래요. 1년 후에 1번 분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부터 1년 그러니까 앞으로의 1년 안 혹은 지금 요때일 건데 1년 후에는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과거의 어떤 문제들이 과거는 결국 지금일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1년 내외일 건데 지금 겪고 있는 오래된 문제,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문제 이런 것들에 돌파구가 열린다. 해결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기다림 끝에 얻는 통찰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력 없이 아무것도 그냥 시간 됐으니까 뭐 1년 지났으니까 해결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면 기다릴 만큼 해볼 때까지 해본 만큼 그것에 대한 결과로
돌파구가 열리고 해결책을 찾게 되고 기다림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고 기다림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고 대답을 듣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는 돌파구가 생겨요. 해결책이 생겨요. 분명히 생겨요. 분명히 잘 되실 건데 그 전까지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1번 분이 항상 지금부터 리마인드 하셔야 될 거는 이게 좀 하루빨리 되면 얼마나 좋아? 빨리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간의 문제든 사랑이든 친구 간의 문제든 돈 문제든 집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건 간에 1년 후에 이렇게 된다잖아요. 결국에 이 1년 동안 내가 얻는 깨달음이 어마무시하구나.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있어야 이 이후에 달라지고 결과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고 돌파구가 나온다는 건 내가 1년 동안 쌓을 내공이 어마무시하다는 거구나. 1년이 절대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1년 후에 또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 교류, 그리고 사랑, 그리고 협력, 그리고 성취 이거예요.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저는 1번 분이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을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쯤엔요. 연애에 대한 엄청 긍정적인 소식,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소식, 인간관계에서의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사랑과 관련해서, 협력과 관련해서 이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받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엄청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사람 덕분에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시기다 라고 보여져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좀 예시를 들어서 해석을 해드릴 건데 직업적인 거, 건강, 금전, 연애나 이동 이렇게 쭉쭉쭉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우리 1번 분 1년 후에 직업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저는 1번 분이 이 열정을 계속 유지시킬 거라고 봐요. 지금 하고 계신 일, 다른 일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일을 이어가실 수도 있고 일에서의 더 확장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일에서의 열정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년 이 흐름에도요. 지금과 같은 열정이에요. 지금 열정이 없었다? 1년 후에는 더 큰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요, 나만의 분야를 개척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전 1년 후에 1번 분이 본인의 브랜드를 세우시거나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일이나 본인을 앞세워서 플랫폼을 개설하시거나 나를 마케팅하거나 나를 홍보하거나 셀프 브랜딩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에 연관되어 무엇이든 하나를 하시게 될 것이다. 내 분야를 확실하게 다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미 1인 사업, 1인 창작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1년 후에는 더 나의 분야를 확실하게 다져놓고 있을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파고 가시는 분, 새로운 일에 시도하시는 분, 도전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 있겠다. 내년 이맘때쯤엔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이어가거나 유지하거나 확장시키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는 모습으로서 열정 있게끔 일을 하고 계실 확률이 높다. 무조건 저는 직업적인 것에서 지금보다 나빠진다? 아니요. 지금이 어떤지 다 다르겠지만 지금 있는 것보단 한 단계라도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분야가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건강 좀 알려드릴게요. 약간 피로해요. 1년 후에는 생활 패턴에 대해서 조금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다만 같이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컨트롤하는 힘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건강관리 또한 피곤은 하지만 굉장히 건강관리 그리고 컨트롤하는 거, 자기관리 이거를 이미 일상생활에서 잘하실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건강검진 한다고 바로 전전날부터 관리하거나 바짝 관리하고 이런 거 말고 아마 일상에서 관리가 충분히 이어지고 계실 거예요. 피로하고 피곤하고 이런 것만 조금 내가 신경 써서 가시면 되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가 이미 건강에서도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1번 분이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내 체질을 알아. 이제 내 체력을 알아. 이제 내 한계를 알아. 이제 내가 언제 일해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 나만의 건강 패턴을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불과 올해까지도 내년 이맘때쯤이니까 내년 이맘이 아닌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저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자고도 일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나도 미라클 모닝을 해야지. 나도 새벽부터 일어나야지. 나 안 자야지. 시간 쪼개서 계속 일해야지. 이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고 다들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 많은데 나는 왜 엄살이야? 나도 밤에 일해야지 했을 수도 있고 나는 다들 이런 거 매운 거 자극적인 거 먹으면서도 먹방 유튜버들 잘만 하는데 나는 왜 이러겠어.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어야지. 막 이런 거 있죠. 나도 살 쫙 빼서 뼈말라가 돼야지. 막 이런 거. 나도 미친 듯이 운동하고 쉐이크 먹고 해가지고 나 엄청 근육 키워야지. 그게 건강한 거야. 등등등. 주변 사람과 나의 속도, 나의 체질, 나의 환경,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업무적인 것들 모든 걸 고려하지 않고 그저 보여지는 남들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건강관리를 해오셨다면 1년 후에는 내가 나만의 체질, 나만의 속도, 나만의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내 몸의 상태 등등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전 되게 맞다고 봐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자, 금전으로 넘어갈까요? 금전적인 거 보면요. 재정적으로 좀 판단을 냉철하게 내리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리고 지출 자체를 1년 전보다 확실히 덜 하게 되신다. 자, 올해까지는 조금 쓰는 것 같아요. 저 1번 분이. 근데 내년은 확실히 올해보다 지출을 덜 하시고 의미 없는 소비는 내가 가려서 할 줄 알게 되실 것이다. 돈을 벌면 쓰려고 버는 거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안 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의미가 있는 소비와 의미가 없는 소비는 우리가 분명히 돈을 쓰면서 알 거예요. 내 무의식이. 이거는 그래 기분 좋자고 산 건 맞는데 끝까지 기분 좋은지 지나고 바로 후회하는지 이런 소비를 분명히 줄여 나가실 거다. 1년 후에는 아마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실 거고 판단을 좀 냉정하게 하시다 보니까 지출도 확실히 줄어드셔서 올해 나갔던 지출과 내년 이맘때의 지출을 딱 내역을 뽑아보면 확실히 안 썼다. 근데 안 쓰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더 모았다. 정말 최소 500만 원은 더 모으실 것 같아요. 올해보다 내년은 최소예요. 최소 500은 안 써서 모이는 돈이 최소 500만 원 정도는 되실 거라는 거예요. 내년은. 올해보다 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최소입니다. 누군가는 1,000만 원,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그거보다 적다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큰 금액적인 어떤 분명한 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1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한 달에 500을 말하는 게 아니죠. 1년을 놓고 봤을 때 소비만 줄였음에도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에 최소 혹은 누군가에겐 최대 500만 원은 내가 확실히 더 모을 수가 있다. 너무 좋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동과 관련한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동은요. 일단은 현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짧은 여행, 단기 이동 이런 거는 좀 활발해요. 내년에.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 내년은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근데 주거 공간이나 주된 거주지, 주된 사무실, 지역 이동 이거는 크진 않아요. 그러나 짧게 왔다 갔다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단기적으로 어딘가 있다가 오거나 이런 식으로의 이동은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더 활발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자, 연애적인 부분 보여드리면 확실하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연결, 따뜻한 교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라면 새 연인이 생기실 거고요. 내년에는. 커플이라면 이 관계가 진전돼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실 수도 있고 올해 썸만 탔다 내년엔 연애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재회도
내년에 과거와의 연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재회를 성공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혼자는 아니에요. 내년은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은 재회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인연과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연애적인 부분. 자, 부부다? 나 지금 결혼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두 분 사이에 뭐 임신 계획이 있다면 아이가 찾아오거나 그게 아니면 우리 두 사람의 이 신혼생활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오래된 부부다 이미 아이도 있고 하다 아니면 뭐 딩크다 이런 거랑은 별개로 우리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실 거예요. 내년은 확실히 우리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 개인적으로 연애 때처럼 보내는 추억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1년 후는 우리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조언이 있어요. 뭐냐면, 자, 1번아, 주체적으로 선택해. 1년 후에 내가 지금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주체적으로 선택해.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 기다려야 되는 어떤 모든 과정, 지루하다고 느껴지거나 따분하다고 느껴지거나 이거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하는 이 기다림 속에도 너만의 통찰을 꼭 붙잡고 있어줘. 그게 내년에 너에게 큰 무기가 될 거야. 너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통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모든 순간에 너가 주체적으로 주인이 돼서 선택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의 1년 후 모습을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요. 강렬한 변화를 한번 겪고 나서 홀로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제일 먼저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 2번 분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 자기 관리, 그러니까 그게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든 나만의 속도대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막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하지, 자기 개발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이건 자기 개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저 내가 나를 관리하고 개발하고 나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 카드들에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강렬한 변화를 맞이하기 직전의 신호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내가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이 강렬한 변화를 맞이하고서 내년 이맘때쯤은 혼자서도 빛이 나는 느낌으로 딱 우두커니 단단하게 서 계실 거예요. 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내년 이맘때는 어떤 사건,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가 단절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끝이 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무엇을 정리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 이 큰 사건은 결국에 마무리가 있고, 내년에 내가 새로운 희망을 이 사건으로 인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하다라고 느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일상을 보내고 하는 거는 다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라서 좀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 친구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요, 이번 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시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1년 후에 이맘때쯤에 어떤 큰 변화, 큰 사건, 큰 단절 혹은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카드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럼 어떡하지?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미리 하시거나 뭔가를 미리 준비해야 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처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총 이 에너지적으로만 보면 지금 첫 시작은
결국은 자립, 새로운 희망, 이게 키워드와 테마가 되어서 우리 이번 분의 내년 이맘때의 모습 그리고 홀로서기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슈, 이벤트가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지금 카드들이 설명하는 게 결국에 사람들과의 문제예요. 사람들과의 신뢰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고요. 내년 이맘때쯤에 있을 가장 큰 이슈나 어떠한 이벤트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아주 큰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라 함은 나에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여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 안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신뢰 문제구나. 아, 이 사람과 내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슈나 이벤트가 내년 이맘때쯤에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만약에 신뢰 문제가 중요한데 이걸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걱정하실 것 전혀 없이 이 신뢰에 대한 문제도 결국에 건너가게 되는 흐름이라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걸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본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어떠한 관계 안에서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의 이슈라 함은 하나의 이벤트라 하면 사람 관계 안에서의 신뢰 문제를 내가 크게 한번 깨닫고 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치만 그 상황 안에서 나는 또 유유자적 걸어가게 된다. 회복과 이런 치유, 문제, 불안함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보여요. 자, 변화와 해결에 관련된 부분도 보여지는데요. 완전히 끝내고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오래 묶였던 문제가 정리가 되시면서 숨통이 트이는 미래가 열린다라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한테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신뢰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내년 이맘때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카드가 말해준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이번 분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일상이 똑같은 것 같죠? 내가 똑같은 데 출근하고 똑같은 데서 일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한테 큰 이벤트고 큰 선물이고 큰 재미도 없고 이게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세요. 지금 내년 이맘때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의 나는요. 계속 변화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내년에 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지금 보면 완전히 뭔가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들어와 있는데 그 완전히 끝내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오래 묶였던 문제가 정리가 될 거야. 이 사람의 미래는, 이 사람의 내년 이맘때는 숨통이 트일 거야. 그 시원함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변화하고 있어. 결코 지금의 이 시간이 헛된 게 아니다라는 걸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번 분이 생각하실 때 오래 묶였던 문제가 도대체 뭘까? 내가 나한테 있던 이 오래된 문제, 뭔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서 맞아, 나 지금 이게 답답해. 맞아, 나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고 있어. 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이 내년 이맘때쯤엔 완전히 해결되고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해왔던 완전 묵혀뒀던 것들 있죠. 정말 이거 무슨 좀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나의 이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고민이나 이 문제점, 고인 문제점 같은 이런 것들도 시원하게 해결이 되시겠다라는 거. 그게 내년 이맘때쯤에 완전히 내가 언제 이런 걸로 고민했었지 싶을 정도로 아프거나 힘들거나 불행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실 거예요. 전혀 없으세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자,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한 점을 치면서도 항상 저는 이렇게 안 좋은 거, 불행을 피해가고 미리 조심하고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내년에도 분명 올해처럼 분명 생각지도 않았지만 기분 좋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기분 좋은 일 이런 거.
그래서 보면 너무 좋은 게 카드들이 다 얘네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자립, 독립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물질적 만족 이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자기 만족 이걸 의미하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시간. 제가 지금 방금 너무 흥분해서 리딩하다 보니까 목이 약간 갈라진 것 같은데 나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내년 이맘때 이게 가장 기분 좋으실 거예요. 여기에는요. 자립심이 들어가요. 독립심이 들어가요. 홀로 있어도 너무너무 빛이 나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만족해요. 금전적으로도 풍요로워져요. 금전적으로도 좀 살 것 같고 물질적으로도 이게 좀 여유가 생긴다 그래야 되나? 사람이?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당연히 물질적, 금전적 이렇게 풍요로움이 들어오다 보면 사람이 독립하고 자립심이 키워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다 같이 가는 거라서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내가 독립해야지, 내가 자립해야지 하면서도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두고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나에게 경제권이 스스로 있다는 거고 그만한 능력이 뒷받침되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이번 분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스스로가 자랑스럽잖아요. 딱 이럴 땐.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이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 취업 준비하고 계시든 사업을 하시든 뭐가 되셨든 지금 하는 일에서의 이 연장선으로 쭉 갔을 때 내년 이맘때는 내가 지금보다 작년의 이맘때의 나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독립과 자립을 해 계실 거다. 그리고 이거는요. 물질적인 자립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정신적인 자립과 정신적인 독립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이 정신적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 계속 속박되어 있거나 계속 이렇게 얽매여 있거나 이랬던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자립이 돼서 이젠 내가 구태여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진다. 구태여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힘들어하지 않는다의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어떤 걸 설명해 드릴 거냐면 직업, 건강, 금전, 이동, 연애적인 부분 쭉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자, 직업을 보도록 할게요. 위기를 넘어가는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내 힘으로 자리 잡는다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약간 방어적인 태도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싶어요. 일을 하시면서도 나 이만큼은 안 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혹은 뭔가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서서 앞에 나서서 막 일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고 하시기보단 그냥 하던 대로 일을 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거나 지금 내 페이스 조절만 완급 조절만 해가시면서 일을 하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내년은 그대로 유지는 돼요. 내가 이렇게 엄청 공격적으로 뭔가를 나서서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 분이 스스로를 지키면서 일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니까 내년 이맘때쯤에도 내가 하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방어적인 태도로 일을 하지만 결국엔 내가 해내고자 했던 내가 내 직업에서 해내고자 싶었던 거 성취하고 싶었던 거 결과를 보고 싶었던 것은 무조건 보신다. 그래서 이건 공격적으로 일하느냐 방어적으로 일하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든 그 일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적의 태도로 맞춰서 일을 하시되 결국엔 내가 내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뤄내는구나 성취를 하는구나 이걸 알아가시면 되고요. 위기를 넘어가는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그게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프리랜서이신 분이든 내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든 뭔가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 몸이 너무 아파, 건강적으로 약간 번아웃이 왔어. 그럴 때는 이 일을 그래도 좀 이렇게 씩씩하게 빨리빨리 해내야 되는데 내가 약간 자꾸 몸이 안 받쳐주고 멘탈적으로도 안 받쳐주고 하면은 이것도 위기잖아요. 아니면 내가 일을 하다가 이게 뭐 발령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된다든지 내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다든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다든지 뭔가 등등등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직업에서 위기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들은
크던 작던 그게 뭔가 있기는 할 텐데 그걸 넘어가요. 그리고 결국에 내 힘으로 직업적인 것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분한테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예요. 네,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위기라고 느껴졌던 부분도 나에게는 기회고 내 힘으로 넘어간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건강운도 좀 봐드릴 건데 체력적으로 한번 쭉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년 이맘때에. 그때 우리 이번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제가 체력적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체력은 누구나 오늘 좋았다가 내일 또 무리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쵸, 우리? 그리고 계속 쌓이다가, 나 정말 무슨, 에너자이저처럼 막 달리다가,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일상 전반적인 것에서 항상 늘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인데, 내년 이맘때에는 체력적으로 좀, 이거 약간 무리다. 약간 조금 힘들어. 뭔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기운이 안 나지? 쉬어야 되나? 왜 이렇게 여기저기 괜히 잔고장이 나는 것처럼 아프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번 분 생활 습관만 좀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나온 카드들이 죄다 회복력을 보장하는 카드라서 회복이 쉽게 되실 거다. 대신에 생활 습관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내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 리딩을 들은 시점에서부터 생활 습관? 내 생활 습관에 뭐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일까? 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느껴지시면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시면 내년에 크게 이렇게 확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그 다음 금전을 볼게요. 금전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성취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독립적이다. 자립이 된다. 이게 재정 상태가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금전적으로 안정감, 금전적으로 성취,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매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수입,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나의 통장 잔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고정 수입, 고정 매달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큰 위기나 이런 거 없이 있다 그래도 그걸 넘기는데 문제가 없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재정 상태를 관리하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이맘때는 내가 돈 때문에 누구한테 얽매인다. 돈 때문에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못한다. 이런 게 없어요. 내년 이맘때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이동도 우리 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자, 물리적인 이동이 좀 보여져요. 이사, 직장, 이동, 새로운 환경, 이런 전환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든 집과 관련해서든 어떤 이슈가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과 관련해서 직장이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출장을 좀 빈번하게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발령지 이제 내가 원래 여기 이 지점에서 일을 했는데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는 거, 다른 지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부서 이동 이런 것도 있고요. 승진을 하게 되시면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 사업장 다 포함해서 약간 거주지나 아니면 이동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내년에는 조금 활발한데 약간 물리적인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이 연애예요. 개개인의 독립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이때 우리 뭘 발견해야 되냐면, 자, 독립성 짙어진다고 했죠. 제가 독립성이 짙어져요. 그래서 이때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분이 지훈님, 제가 원래는 막 이렇게 이 연애가 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고 제가 의리인 것 같고 막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애에서 좀 제 자리를 찾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이런 독립심에 대한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좋게 발현돼요. 어떻게 되냐? 아닌 것 같은 관계는 확실히 끝을 낼 수가 있죠. 왜? 독립적이잖아요. 그리고 독립성이 짙어지면서 내가 스스로 자유로워진다라는 건 독립이라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이별하게 되거나 싫은데 떨어지게 되거나 이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관계 내년 이맘때쯤엔 이미 정리를 했을 것이다. 내가 독립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관계를 선언을 종료하고 나는 내가 내 의견 그리고 내가 하고 싶던 말, 내 마음 이걸 우선시 할래.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관계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라서 이미 관계에 엄청나게 아닌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카드가 나온 다음에 내년 이맘때쯤에 나는 지금 힘들더라도 내년엔 힘을 받아 관계에서의 이 주도권을 찾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 관계가 좋아. 지금 맺고 있는 관계나 내년에 뭐 어떤 관계든 맺게 될 관계나 이게 연애 관계에서의 관계가 괜찮아. 그리고 딱히 상대가 엄청 큰 잘못을 하거나 내가 상대에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 만한 일은 아니야. 근데도 이런 카드가 나와줄 때는 내년에 이맘때쯤엔 내가 상대방과의 의견이나 대화에서 마찰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호락호락하게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 만한 문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도 내가 내 의견만 우선시하거나 독립적으로 내가 내 의견, 내 마음만 좀 우선시해서 나 너 의견은 모르겠고 네 마음은 나한테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연애적인 부분에서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때 필요 이상의 독립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는 내년 이맘때가 아닌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거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었던 이 관계가 내년 이맘때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고요. 연애보단 사실 대체적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기라서 썸을 타는 분들, 연애하시는 분들,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면 부부,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내년 이맘때에는 아마 사랑, 이 관계적인 부분, 데이트 막 이런 거보단 아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일 거예요. 연애보다는. 사실 이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람은 독립적으로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거야. 연애보단 자기 자신에게 신경 쓰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야. 관계 안에서도 그럴 거야.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되는 사람은 주의를 하고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된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전하는 조언이 있어요.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과감하게 끝낼 건 끝내도 돼. 그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될 거야. 끝을 무서워하지 마. 끝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내년에 내가 지금 이맘때의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번아, 너 내년에 나하고 만날 거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너가 무너질 것 같을 때, 힘들 것 같을 때 뭘 생각해야 하냐면 끝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끝이 나야. 새로운 시작도 있어. 끝을 내지 않고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어. 어쨌든 새로운 시작이 널 기다린다면 끝은 필요한 거야. 끝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끝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막연한 두려움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갖지 않아도 괜찮아. 과감히 너에게 있어서 끝내야 되는 게 있다면 끝내도 괜찮아.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나와 만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은 분의 내년 이맘때의 모습,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사람들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년에 이맘때쯤에 나는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큰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출발의 카드가 들어오고 창의성, 창의적인 거, 아이디어, 도전 이런 카드들도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든 간에 3번 분은 내년 이맘때쯤에 무엇이든 간에 좀 도전을 하시지 않을까. 내년 이맘때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도전을 해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좀 창의적인 일 같은 것들을 좀 하시거나 만약에 지금 유튜브를 꿈꾸고 있다. 내년 이맘때쯤엔 이미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은 유튜브에 대한 생각이 없다. 아니면 지금 직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느라 유튜브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아니면 채널만 만들어둔 상태다. 라고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실제로 어떤 것이든 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돼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 그리는 일, 글을 쓰는 일, 사진을 찍는 일, 영상을 촬영하는 일,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연출하고 기획하고 하는 일, 나의 아이디어를 직장에서 내보이거나 내 사업이나 내 장사,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내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일,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거든요. 창의적인 활동에.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되는 게 가장 크게 보이고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테마가 사람들 간의 조화다. 이걸 들으신 3번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우님, 제가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요. 저 약간 좀 무기력해요. 아니면 저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은 사람들하고 있는 게 좀 불편해요. 이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불편하다는 어떤 신호가 온다면 그건 내 신호가 맞는 거라서 억지로 누군가랑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막 몰아서 사용하면서 소모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휴식에 집중을 하시고 거리두기에 집중을 하시더라도 내년 이맘때에는 아마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나 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지금 매우 지친 상태인데 내년 이맘때엔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진짜 큰 힘을 받고 큰 사랑을 받고 나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겠구나. 좋다.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고요. 또 두 번째로 지은님, 저 지금도 사람들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힘을 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어서 꾸준히 그런 감정, 그런 감각, 그런 관계가 내년 이맘때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내년엔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그냥 재밌고 즐겁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이 깨달음, 어떻게 보면 성찰 이런 것들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게 내년이다. 내년 이맘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슈가 그러면 있을까? 저는 3번 분이 엄청난 노력파라고 보여요. 이 노력파, 노력을 한다라는 것에도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제가 3번 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라고 하면 지은님, 저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을 하면 주변에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 다 억울하죠. 저는 이거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봤을 땐, 카드로 봤을 땐 3번 분이 굉장히 노력파다. 내가 노력을 해서 지금 내 기대만큼 이룬 게 있든 기대만치는 못 미친 게 있든 아니든 간에 내가 노력을 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 내가 노력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르게 말할 게 없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건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파예요. 근데 이게 내년 이맘때에 빛을 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안 지치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한 노력.
그래서 이게 직업적인 성취로 내년 이맘때에 주된 이슈가 될 것이다. 당신은 내년 이맘때에 직업적인 부분에서 큰 두각과 성취를 나타내고 성과를 나타낼 건데 이건 어떤 것 때문이냐? 운도, 시기도, 귀인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다. 그러니 지금 이 노력하는 시간들, 당장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크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더라도 당신은 절대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늘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꾸준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직업적인 부분이 특히나 저는 되게 강하게 보여요. 3번 분의 직업으로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오늘 내일 눈에 확확 보이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느끼기에 내가 많이 성장하고 있나? 직업적으로 엄청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를 내일 모레, 어제, 저번 주, 이렇게 단계별로 단기적으로 얻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다만, 그건 아니지만 이게 1년으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내년 이맘때엔 엄청난 성과를 거두실 거예요. 분명히. 수입도 수입이고 직업으로서 얻는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다고 보여요. 카드에 보면 3번 분이 고민이 좀 있으신데 이 고민을 좀 움켜쥐는 게 안 좋다. 지금은. 고민을 움켜쥐고만 있는 것보단 차라리 선택의 순간들이 오면 선택을 하고 그냥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조금 심플하고 조금은 단순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고민만 하고 이걸 계속 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고민을 그냥 정말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그거를 생각하고 끝내려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고민을 위해서 고민을 해요. 고민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서 고민을 해. 어떤 게 이 뭔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다 어떤 일이 있어서 고민이 딱 떠오른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해요.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움켜쥐고 있고 조금도 잃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자꾸만 움켜쥐고 있고 내가 가져야 돼서 이걸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놓치면 불안해서 이걸 쥐고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민을 하는 거는 고민이 딱 생겼을 때 하고 바로 선택하고 그 다음 거 할 수 있는 거 하시기. 이게 정말 좋아요. 고민을 위한 고민을 하려고 시간을 갖는 건 나한테 정말 불필요하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다만 내년 이맘때쯤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건데 이때 나는 조화로운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나와서 이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내년 이맘때에 내가 선택하는 길은요. 나에게 최고로 조화로운 길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내년에 이맘때에 일어날 가장 기분 좋은 일. 저는 이렇게 기분 좋은 리딩할 때 너무 기분 좋아져요. 자, 3번 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낼지 우리 다 다를 거예요. 3번 카드를 뽑은 모든 분들이 어떤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어떤 사랑을 하시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회생활, 어떤 인맥,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의 기분을 누릴진 다 다르겠지만 내년 이맘때에 일어날 가장 기분 좋은 일에 가족, 사랑, 공동체 이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린다. 역시나 처음에 나왔던 인간관계, 사람관계 안에서 되게 기쁠 거야. 성취를 이룰 거야. 소소하고 크고 이런 자잘자잘한 모든 이 행복을 누릴 거야 라고 했던 게 그대로 나와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 간의 조화. 가족 문제도 올해보다 내년 이맘때에 훨씬 해결된 게 그 범위가 클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행복도 느끼실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나의 원가정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내가 가정을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 아이 계획이 있으신 분 다양하고 나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문제가 됐건 그 결혼을 승낙받는 일, 결혼 허락받는 일, 상견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혹은 내가 그냥 나만의 그냥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 해결이 제대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등등 혹은 가족 안에서 힘들었는데 내년에 내가 독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족 안에서의 어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사랑, 공동체, 연인 간의 문제, 인간관계, 사람들, 친구, 지인, 회사 안에서의 동료들과의 문제, 협업 문제 이 모든 것들의 큰 기쁨을 내년 이맘때에는 분명히 경험을 하시게 된다. 분명히. 네. 자, 제가 지금부터 직업, 건강, 금전, 이동, 연애에 대해서 쭉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자,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자, 직업적인 거. 꾸준히 일하는 게 또 보여요. 꾸준히 일하실 거고 아마 기술이나 능력, 내 경험치, 경력 이걸 꾸준히 쌓아가실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직업을 지금과 다르게 갖는 느낌은 아닌데 현재 직업의 흐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내년 이맘때에는 지금 하는 일에서 업그레이드 되신 채로 일상을 보내실 거다. 직업을 영위하실 것이다. 사업을 유지하실 것이다. 사업을 확장하실 것이다. 프리랜서로 전향하시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시거나 내가 창업을 한다거나 취업에 성공한다거나 모든 부분 다 포함시켜서 지금 완전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하고 있는 일, 내가 창업을 한 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1인 브랜드를 차린 거, 내가 혼자 일하는 거, 이 모든 것에서 흐름이 좀 확장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내년이다. 내년 이맘때다. 꾸준한 경력, 꾸준한 경험이 쌓인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당장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죠. 오늘 내일 뭔가가 당장 막 내 직업에서 나 엄청 성장했어. 막 이런 게 안 느껴지더라도 나 오늘 내일 어제 뭐 다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어제 오늘 하루만큼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건강을 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나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치명적이진 않은데 중요한 건 내년 이맘때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스트레스 관리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소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느냐, 치료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스트레스는 우리가 사실 어제도 받았을 수 있고 지금도 받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스트레스가 내 건강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가 관리를 내년 이맘때에는 꼭 해주셔야 되고 멘탈 관리, 마음 관리, 마인드 관리, 육체적인 관리, 몸의 이완 등등등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건강에도 회복 속도가 좀 빠를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건강으로 직결되는 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내년에 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오늘부터라도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작은 취미, 나만의 힐링,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힐링할 수 있는 범위 등등등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좀 투자를 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덜 상처받을까? 상처를 받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야 건강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나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약에 어딘가가 조금 아프다, 좀 힘들다 하시는 분도 내년 이맘때쯤엔 건강 자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가진 않지만 요건 주의해야 돼요. 호르몬적인 거, 스트레스로 인한 거, 신경성으로 인한 거 요런 병명들이 일어나는 것들에서는 내년에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금전. 안정적이에요, 보수 자체가. 금전적인 게. 고정 수입도 들어오는 돈 다. 근데 이 금전은 크게 뭔가를 벌지도 크게 잃지도 이렇게 막 뭔가 한 방에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치만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내년에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 내년 이맘때쯤엔 내 자산을 분명히 지키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잃지 않아요. 네, 잃어도요 또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잃는 게 없어요. 잃는 구간이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는 모든 내 자산 끝까지 지키고 가는 흐름이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동도 내년 이맘때에는 크게 강한 이동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감이 대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현 자리를 유지한다, 현재 터를 유지한다 정도예요. 뭐 작은 이동, 여행, 단거리 이동, 뭐 장거리로 여행 갔다 오는 거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터 자체가 확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집이든 회사든. 자, 연애 볼게요. 솔로분들 내년 이맘때에 새로운 연애 하고 계실 거예요. 커플분들 내년 이맘때에 더 단단해지고 더 사랑 깊어지고 심지어 결혼은 들어와 계세요. 내년 이맘때에.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내년 이맘때에 아이나 임신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한다면,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겠지만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임신 소식도 있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부부관계나 뭐 연인관계 다 조금 더 돈독해질 수 있고, 썸 타시는 분 내년이면 분명히 연애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상대가 이 사람일지 다른 사람일지 몰라요. 연애는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는 거. 그리고 재회 원하시는 분, 저는 재회보다는 내년 이맘때에는 새로운 분과 연애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재회에도 지금 이 고통이, 기다림이 영원히 갈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내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대요. 누구누구야,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의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받고 사랑을 지키면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랑 두려워하지 마세요. 3번 분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가 중요해, 뭐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가장 내 근본적인 감정에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과 힘든 거, 일적으로 힘든 거, 금방 지치는 거, 소진되는 에너지, 그게 몸매 관리든 하물며 피부 관리든 뭐가 됐건 가장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허기짐, 내 마음의 결핍, 내 마음의 사랑,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걸로. 그래서 저는 3번 분이 사랑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 이 사랑 에너지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의 내년 이맘때쯤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승리, 성취, 리더십에 관련된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저는 4번 분이 내년 이맘때쯤에는 권위와 영향력을 좀 갖춘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내 가정 안에서, 내 관계 안에서일 수도 있겠고, 내 직업적인 부분 안에서의 권위, 내 직업적인 부분 안에서의 나의 영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 안에서 승진을 하거나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거나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의 찬사를 받거나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권위 자체가 생긴다라는 건 어찌됐건 직장이 아니라 내가 혼자 일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니면은 1인 사업, 1인 브랜드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내가 혼자서 브랜딩을 해야 하는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위가 생기고 내 영향력이 생긴다. 내가 사람들 앞에 좀 나서야 되거나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거나 내가 그들의 앞에서 나의 영향력으로서 뭔가를 주고받을 것이 있게끔 된다거나 하는 일들 모두 다 통합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승리한다, 성취한다, 리더십이 생긴다, 이것 자체가 주는 게 제가 봤을 땐 그냥 공짜로 얻어진다? 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분명히 이 성취, 승리, 이것을 위해서 저는 4번 분이 굉장한 공을 들였다,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많은 정성을 투자했다? 그렇게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카드에서. 그래서 비로소 내가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정성을 쏟고 나만의 진심을 쏟고 진정성을 담은 이것에 대한 결과를 비로소 내년 이맘때쯤에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이슈, 그렇다면 어떤 이벤트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길까라고 물어봤더니, 자, 크게 돌아가는 운명적인 이벤트가 생긴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의 삶에서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운명적인 일이 생길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연인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인이나 뭐 나의 인맥들 이런 것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업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내 가족 안에서의 어떤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내년 이맘때는요, 내가 굉장히 큰 운명의 변화를 겪게 되고, 운명적으로 이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운명을 빼고서는 이 상황과 이 현상은 설명이 안 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이 생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와, 이건 엄청난 이벤트인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내 인생에 이런 걸 경험할 줄이야?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내가 이걸 성취할 줄이야? 내가 이걸 얻게 될 줄이야? 이런 느낌. 내가 이런 사랑하게 될 줄이야? 내 일상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어떤 운명의 이벤트가 생길 것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일이 내년 이맘때쯤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자, 변화가 있거나 해결될 만한 일이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자, 균형과 나눔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율이 돼야 되는 시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아마 살아가고 계실 거고, 그래야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나에게 온 어떤 문제나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그걸 내가 조화롭게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때 비로소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좀 극단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욱해서 아니면 기분 탓에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결정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하는 결정도 아니고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결정도 아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조화롭게 균형을 다 여기저기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채워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서 예시를 들어봐 도 마찬가지인 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선택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가족, 내 가정, 내 금전적인 거, 내가 업무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나의 에너지, 내 건강, 내 멘탈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아니 뭐 금전 문제가 생겼어. 이랬을 때도 그냥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그냥 빨리 해버리면 되겠지. 빨리 해치우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금전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4번뿐만의 인간관계, 4번뿐의 어떤 사랑, 4번뿐의 건강관리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금전 하나만의 문제, 인간관계 하나만의 문제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될 때는 그 밖에 신경 써야 되는 모든 것들을 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선택해야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평소보다 내년 이맘때는 조금 더 성숙하고 좀 지혜롭게,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하게 되실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내년 이맘때에 가장 기분 좋은 일,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공식적인 자리 있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4번 분이 인정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라면 뭐 직업적인 거, 사업적인 거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업무와 관련된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가족과 어떤 모임이 있어. 사회적인 네트워크로 인한 어떤 공동체 모임이 있어. 사적인 모임들이 있어. 파티가 있어. 이런 것들, 행사가 있어. 그런데 참여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좀 알고 그래서 모이는 어떤 자리, 그건 사적인 관계에서 파생된 공식적인 자리도 포함이 되고, 직업적으로 아예 정해진 어떤 공식적인 행사도 포함이 돼요. 어떤 일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 공식적인 자리, 그 선상에서 우리 사범분이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높은 사람이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특히나 더 인정을 받을 거고, 사범분을 우러러보고 사범분을 멘토로 삼고 사범분을 롤모델이라 칭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범분의 카드를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열정이 좀 대단한 분들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4번분은 이상하게 이거 너무 힘들고 막 이래요. 예를 들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 근데 그때마다 꼭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너무 눈물 나고 슬프고 이런 때가 왔을 때, 그때 뭔가 탁 하고 치면서 확 뭔가가 전환되게끔 만들어주는 인물이 나타나거나, 어떤 문장이나 말을 듣는다거나,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거나, 어떤 한 상황이 내게서 이전까지 내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어떤 감정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해왔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계속 보호해주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4번분은. 지금 4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 힘들지만 항상 그때마다 그 끝자락에서 뭔가를 딱 잡고 일어나시는 분들인데, 그게 온전히 내 힘으로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회복 탄력성이 매우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늘이 돕는다는 거예요. 온 하늘이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신이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런 일, 억울한 일, 서러운 일, 이거 너무하잖아. 이럴 만한 일들.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근데 항상 정말 나를 끝까지 망가지지 않게 해. 마지막에 가서 정말 극단적으로 치닫는 어떤 순간에 꼭 누군가가 나타나거나 어떤 반전적인 상황이 있거나, 내가 그래도 기분이 전환되거나 좀 몸이 나아지거나 할 만한 어떤 기회들이 꼭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4번분한테는 그런 복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취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받는 거, 이것도 내년 이맘때쯤의 일이지만, 내년 이맘때가 오기 전 혹은 직전에 4번분이 정말 좀 피곤하거나 피로하거나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을 만한 일도 없다거나 이렇게 좀 지루하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는 슬플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받거나 이렇게 이 어떤 하나의 인정받는 성취감, 사람들이 주는 나에게 주는 어떤 힘, 이걸로 완전히 반전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4번분이 이름이 드러나거나 축하를 받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직업적인 흐름 볼까요? 주도적인 위치에 가시게 되고 리더십 발휘하시게 되고 직업적인 성취 당연히 따라와요. 일이요, 크게 확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이 내년 이맘때에 크게 확장되거나 새로운 일로서 좀 확장되거나 업그레이드 되거나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더 위로 레벨업하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직업적으로도 들어와서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 될 수가 있겠다 라는 것도 포함이에요. 자, 건강적인 거 봐드릴게요. 균형 잡힌 관리를 아마 지금부터 하시고 계시거나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시는 4번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는 훨씬 지금 이맘때보다 더 균형 잡힌 이런 식습관, 균형 잡힌 관리,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건강 관리도 지금보다 훨씬 안정권에 들어서게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금전 볼까요? 재정적인 흐름이요, 순환이 되는 시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쓰고 벌고 나누는 것의 의미를 느끼실 수가 있다. 쓰는 것도 제대로 쓰게 되실 거고, 나눈다, 기부한다, 후원한다 이런 것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생기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꼭 내가 잘 모아요. 그리고 또 잘 나눠, 또 잘 벌어. 그래서 금전적으로 순환 자체가 이게 쓰고 벌고 나누고 다시 채워지고 이 순환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랑은 차원이 다른 재정 상태로 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금전적인 거는 꽤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그래서 말 그대로 풍요 에너지 자체를 받게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동의 에너지 좀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동을 해요. 내년 이맘때는. 그리고 확장이 예상돼요. 그래서 이사나 집 이사, 집이 팔리거나 집을 나가게 되거나 집을 옮기거나 출장을 가시게 되거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시게 되거나 내 사업장 위치가 달라지거나 뭐 거래처가 바뀌거나 이러는 여러 가지의 이동 운들이 하나 내지는 두 개 이렇게 조금 보여질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라면 생각을 안 했는데 내년 이맘때에는 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도 나옵니다. 자, 우리 연애도 좀 중요하죠. 굉장히 밝고 따뜻한 그런 교류의 카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이신 분들 내년에 새로운 시작이든 아니면 기존 관계에 썸 타고 계신 분들 관계의 성장이든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결혼 운이 들거나 결혼하신 분들 임신 소식이 있거나 결혼하신 분들 함께 내 배우자와 여행을 가게 되는 일,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연애 부분에서도 좀 이동이 좀 활발한 느낌으로 연애를 하시게 되고, 간혹 가다가 내년 이맘때에는 솔로분들이 올해 솔로야. 근데 내년 이맘때 한 사람 내진 두 사람을 두고 고민을 하시게 되는 일도 보여진다라는 거. 썸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있거나 없거나 하신 모든 분들 상관없어요. 내년 이맘때에도 썸을 한 명 내지는 두 명과 썸을 타게 될 수도 있는 운이 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내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대요. 4번아, 너는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균형이 중요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봐. 크게 보고 크게 나아가. 나아가다 보면 너가 챙겨야 되는 것들, 너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너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정해질 거야. 모든 걸 정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크게 보고 크게 나아가면서 정비해 나가도 괜찮아.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대답을 줍니다. 우리 내년에 나를 또 만나야겠죠, 4번 분. 그쵸? 자, 그러면 4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